2장 원자, 분자, 그리고 이온. 원자에 대해서 간략히 앞에서 살펴봤을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현재의 주기율표와 그리고 이제 명명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현재의 주기율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보게 되면 현재의 주기율표는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로부터 시작을 해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봤듯이 이 기준이 무엇이냐면 질량을 기준으로 갖고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질량이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별로 묶어서 이렇게 화합물들을 묶어서 봤더니 그게 이제 새로 그런 것들이 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질량수대로 나열한 게 이제 원자 번호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의 주기표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현재의 현재의 기준은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양성자의 개수는 양성자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질량도 같이 늘어나는 경향성은 당연히 보이죠. 왜냐하면 양성자가 늘어나면 우리 이제 원자 질량 단위로 해서 AMU로 표현이 되는데요. 중성자하고 양성자는 각각 1AMU 정도 되고 전자 질량은 양성자에 비해서 1800배 정도 가볍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무시하고 보통 계산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양성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원자 핵의 안정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원자 핵의 안정성은 양성자 하나당 중성자가 한 개 정도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져요. 물론 이제 원자 번호가 커지게 되면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져서 양성자 간 반발력이 커질 것이고요. 그러면 중성자가 조금 더 필요해지고 그래서 중성자 비율이 조금씩 커지는 경향성을 갖습니다만 원자 번호가 작을 때는 1대1의 비율이 가장 안정하고요. 이제 커지게 되면 뭐 1대 1.1, 2.2, 1.3까지 이렇게 안정한 원자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멘델레프의 그런 원자 번호하고 현재의 그런 원자 번호하고는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나열한 게 원자 번호이고 여기 표에서 주기율표에서 보게 되면 위에 있는 숫자가 바로 저거예요. 1, 2 수소 위에 있는 거, 헬륨 위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원자 번호고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은 전자 배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리튬 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수소 밑에 있는 거죠. 뭘 이제 알칼리 금속 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는 저기 보면 1A족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1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 2, 3, 4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나중에 정해진 거고요. 1A족, 2A족은 그 전에 정해졌던 건데 뭐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1A족하고 B족으로 나눠 사용하는 방법은 전형 원소라고 그러죠. 앞에 있는 요 세로로 두 칸, 그 다음에 오른쪽에 6칸 합쳐서 1A서부터 하고 8A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전형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이금속은 여기 이제 숫자가 3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거, 3서부터 12까지 표현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전이금속이고요. 말 그대로예요.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놈들은 특징은 뭐냐면 디오비탈 전자가 채워지는 과정 중에 있어요. 디오비탈을 왜 얘기를 하냐면요. 이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온성 물질을 갖게 되면 색깔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색깔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디오비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어떻든 간에 현재 주기표는 그렇게 전자 배출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S오비탈 영역 해갖고 두 칸 돼 있고요. 그죠? 그래서 3번, 4번 원자번호 이렇게 돼 있고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건 이제 P오비탈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P오비탈은 전자가 최대 6개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 개 오비탈 6개가 아니고 P오비탈이 세 종류예요. 그래서 뭐 XY, Z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오비탈이 3개이기 때문에 한 개의 오비탈은 전자가 2개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6개. 앞에 이 두 칸은 리튬하고 베릴륨 여기는 S오비탈 영역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두 개, S오비탈은 한 가지밖에 없고요. 전자는 2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여기 있는 전이금속은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냐면요. 10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즉 양성자의 개수가 쭉 21번부터 31번까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과정 중에 있는 놈들이 디오비탈 전자가 채워지는 과정 중에 있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부 다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 개의 산화 상태를 가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티타늄 하면요. 2가짜리가 쉽게 만들어지고요. 3가짜리가 가장 안정적이죠. 그리고 4가도 쉽게 만들어집니다. 2, 3, 4가가 만들어지죠. 바나듐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2가부터 5가까지 다 만들어지고요. 크롬 같은 경우 2가부터 6가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가져요. 그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란타넘적, 악티넘적 있는데요. 이건 어디 있냐면요. 여기 보면
그 위에서 수소부터 보면 수소, 리튬, 소듐, 포타슘, 루비디움, 세슘 해갖고요. 요 칸에 보면 번호가 57에서 71 확 건너뛰죠. 여기에 해당 여기 들어갈 놈들이 원래 이 놈들이에요. 14개 원소. 여기 놈들은 F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과정 중에 있는 놈이에요. 뭐 그렇게 보면 되고요. 보통 이제 이 놈들은 이제 보통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따로 빼서 많이 그래요. 원래는 요 위쪽에 놓고 여기 있는 전이금속을 다 오른쪽으로 밀어서 전이금속부터 해갖고 피오비탈 영역에 있는 놈들을 다 밀어서 오른쪽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면 옆으로 그림이 길어지고 그럼 글씨가 작아져요. 그래서 흔하게 사용되는 원소도 아니고 많이 볼 수 없는 원소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아래쪽에 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들이 흔하게 볼 수 없는 원소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들어봤을 만한 원소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라늄, 그죠? 플루토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들어봤을 만한 것인데 이게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냐면요. 그건 아니고요.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라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원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빼서 그리거나 뭐 심한 경우 아예 뭐 안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는 그리는 게 사실은 바른 표현이 되겠죠. 뭐 이제 뭐 또는 이제 뭐 그리는 과정 중에 이제 뭐 그 공간이 부족하면 이제 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붕소하고 실리콘 규소죠. 규소하고 비소하고 이렇게 보면 검은 줄로 이렇게 가 있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요거의 아래쪽에 있는 놈들은 대부분 금속이에요. 그에 비해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놈들은 대부분 비금속입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을 나누는 라인으로 보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중간에 걸쳐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붕소라든가 규소라든가 비소라든가 이런 놈들은 물질의 성질이 금속의 성질도 같고요. 비금속의 성질도 가져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준금속 이런 표현을 쓰죠. 마치 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냐면요. 금속하면 뭐 철이나 금이나 은 같은 거 보면 돼요. 전기 잘 통하고 그다음 단단하고 광택 있고 이런 성질을 갖는데요.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 오른쪽 위에 있는 놈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황 보면 되겠네요. 황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진흙덩어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누런색의 마치 뭐 진흙덩어리처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황은 이제 노란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비면 가루로 부르르 떨어져요. 약간의 충격 쿵쿵 좀 부서지기도 하죠. 그래서 금속하고 약간 다른데 여기 중간에 있는 놈들 보면 뭐 제일 그래도 많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놈이 규소인데요. 규소를 보게 되면 얼핏 보면 그 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냐면 돌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질도 그렇죠. 전기적인 성질을 보게 되면요. 전압이 낮으면 전기가 잘 안 흘러요. 그리고 전압이 높으면 전기가 흐를 수 있죠. 또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또 전기를 흘러요. 그래서 뭐 황 같은 경우는 전기 잘 안 흐르죠. 이게 부도체예요. 그래서 이 놈들은 이제 가운데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2-7절에서 주기율표에 대한 소개되어 있는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현재 원자 기호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나열이 된 거고 굵은석 아래쪽에 있는 놈들은 금속, 위쪽에 있는 놈들은 비금속, 경계에 있는 놈들은 중금속 이렇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금속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양연을 잘 만들죠. 쉽게 산화가 돼요.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놈들은 어떻다고요? 오른쪽 위쪽에 있는 놈들은 전자 잘 뺏어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소듐 같은 게 있으면 염소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소금이 만들어지는데 염화나트륨 그래서 염화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놈들을 묶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세로로 보는 게 이제 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로 읽는 거는 그룹 해서 뭐 보통 그룹보다는 주기라는 표현 쓰죠. 1주기, 2주기, 3주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앞에서 봤던 게 첫 번째 세로로 봤던 놈의 리튬, 알칼리 금속.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는 금속을 물에다 집어넣으면요. 알칼리성을 떼어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해이족 하면요. 뭐 베릴륨 밑에 있는 놈들, 베릴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 놈들의 특징은 뭐 칼슘 보면 되죠. 뭐 칼슘을 어떻게 해요? 물에다 집어넣으면 똑같이 어떻게 해요? 염기성 물질을 띄어요. 수산화칼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놈들의 출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상태로 있냐면요. 탄산칼슘이나 황산칼슘 형태로 지구상에 많이 분포를 해요.
뭐 탄산칼슘 하면 석회석의 주성분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의 그 지각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알칼리 토금속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할로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맨 끝에 있는 것부터 볼까요? 불활성 기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새는 이제 비활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유는 불활성이면 활성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르곤이나 크리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화합물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화학적 활성이 아예 없으면 화합물이 안 만들어져야 되는데 크리톤이나 제논 같은 경우 뭐 제법 알려져 있고요. 아르곤 같은 경우도 요새 뭐 몇몇 화합물들이 뭐 굉장히 불안정해요.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만들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비활성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맨 오른쪽에 세로로 있는 놈들이 바로 비활성 기체, 뭐 불활성 기체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할로젠은 그 앞에 있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대표적인 게 뭐 염소죠. 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죠? 이런 놈들인데 특징은요. 염을 잘 만들어요. 소금 보면 되죠. 뭐 염화나트륨. 그죠? 그래서 염소가 전자를 뺏어온 상태가 염화이온. 그죠? 그래서 할로라는 뜻이 그거예요. 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염을 잘 만드는 원소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족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전통적인 표기법도 있는데 예전에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형 원소, 전위 원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형 원소는 A족. 그래서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여기 있는 놈들이 1A족, 2A족, 3A족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도입된 게 뭐냐면 그냥 1족부터 전위금속 포함해서 18족까지 쭉 있는 거죠. 가운데 10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붕소가 이제 13번이 되는 거예요. 붕소, 탄소 하면 탄소는 14번, 질소는 15번. 그냥 뭐 예전 표현대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10단위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예전하고 똑같고 뒤에다 A만 붙여주면 되겠죠. 전위 원소는 이제 B족 해서 보면 되겠죠. 주기율표의 수평행을 주기라고 얘기하고요. 1주기, 2주기. 수소하고 헬륨이 1주기. 그 다음에 리튬부터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까지 여기가 2주기. 그 밑에 놈들은 3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간단한 화합물의 명명법 되어 있는데요. 화합물의 명명법은 뭐 우리 뭐를 보면 좀 쉽냐면요. 염화나트륨 보면 되죠. 소금. 염화나트륨은 NaCl로 되어 있는데요. 국문은 뒤에 붙어 있죠. 그래서 Cl 해서 원래 염소인데 소를 뭐 어떻게 해요? 화로 바꿔요. 그래서 염화 앞에 있는 놈은 그대로 써요. 양이온은. 그래서 염화나트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문을 이루는 방법은 뒤에부터 읽어요. 그래서 아까 염소가 반응해갖고 염화이온이 됐으니까 뒤에 이름부터 부르면 염화 앞에 있는 놈은 나트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원자 양이온은 그대로 써주면 돼요. 물론 이제 강조할 때는 양이온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온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소듐, 이온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또는 나트륨 이온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단원자 음이온은 소로 끝나면 이제 화로 바꾸는 거죠. 예. 화로 바꾸고 소로 안 끝나면 그냥 화만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국문은 그렇게 될 거고요. 영문은 어떻게 표현하죠? 영문은 앞에부터 읽어요. NaCl 하면 앞에부터 읽는 건 똑같아요. 국문하고 비슷해요. 대신 이제 앞에부터 읽으니까 앞에 있는 Na가 소듐이죠. 영문 이름으로. 그래서 소듐 그대로 읽고요. 뒤에 있는 건 원래 클로린인데 ID로 바꿔요. 그래서 클로라이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듐 클로라이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간단한 화합물의 명명법 돼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NaCl 보면요. 뒤에부터 읽어서 염화 소듐 또는 염화 나트륨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KI는 어떻게 돼요? 뒤에부터 아이오딘이죠. 예전 이름은 이제 요오드인데요. 뭐 두 가지 다 써도 뭐 사실 무방은 해요. 아이오딘화, 그죠? 화만 붙여주면 돼요. 앞에 있는 거 고스란히 읽으면 포타슘. 그 다음에 CAS는 어떻게 읽냐면 뒤에 있는 게 황이죠. 소로 안 끝나면 그냥 화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황화, 칼슘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Li3N은 어떻게 읽을까요? 요게 원래 뒤에부터 읽죠. 그래서 원래 소로 끝나니까 화로 바꿔서 질화 리튬 또는 그냥 질소화 리튬도 써요. 이게 원래 이름 붙이는 것대로 하면 질화 리튬이 맞는데
이 질소와 리튬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둘 다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SBR 돼 있는데요. CSBR은 어떻게 읽을까요? 뒤에 있는 놈이 브로민이죠. 옛날은 브롬이라고 읽었어요. 마찬가지로 둘 다 써도 돼요. 그래서 브롬이나 앞에 있는 놈은 세슘이에요. 그래서 브롬이나 세슘. 그 다음에 MgO는요. 뒤에 있는 게 산소죠. 그래서 소를 빼내고 화를 붙이면 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온은 어떻게 읽는다고요? NaCl에 있는 Na 플러스를 뭐라고 읽는다고요? 나트륨 이온, 소듐 이온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염Cl에 마이너스 이온이 있게 되면 기대 요거는 화학 반응 해갖고 생긴 거기 때문에 염화 이온 이렇게 해주면 돼요. 강조할 때는 뭐 염화 음이온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냥 염화 이온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표 2-3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양이온들하고 음이온들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원소교를 알고 있어야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돼요.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거 20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이 뭐 바륨 같은 거 있는데 요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뭐 아이오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20번이 넘어가죠. 브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이성분 화합물의 명명되어 있는데요. CSF 되어 있어요. 이 놈 이름 뭐라고요? 뒤에 붙어 있죠? 그래서 플로린화, 세슘. 그 영문은 앞에부터 읽어서 세슘, 플로라이드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AlCl3 뒤에 붙어 있죠? 염화, 알루미늄. 영문 이름은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아, 요거 하나가 더 있네요. 소를 그대로 써주는 경우. 요거는 반드시 소를 써야 됩니다. LiH 돼 있는데요. 이거 앞에서 이름 소듐 클로라이드처럼 붙인 거 보게 되면 어떻게 붙여야 된다고요? H를 바꿔야죠. 영문은 그대로 돼요. 리튬 하이드라이드 이렇게 되는데요. 국문을 바꿀 때 문제가 뭐냐면 소를 떼내고 화로 바꾸면 수화 리튬 이렇게 되죠. 이게 문제가 있어요. 수화 리튬은 사실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리튬 클로라이드를 염화 리튬을 물에다 녹이면요. 이온 상태로 염화이온하고 리튬이온이 따로따로 돌아다니죠. 이렇게 돌아다니는 상태 이 이온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물에서 돌아다니는 상태에 있는 이온을 수화되어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놈을 수화 리튬 이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염화이온도 똑같아요. 수화되어 있으면 수화 염화 이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봤던 수화 리튬하고 여기서 소를 떼내고 치면 이름이 같아지죠. 그래서 국문명명법에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수를 넣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수소예요. 수소에서는 반드시 소를 넣어야 됩니다. 이유는 수화되어 있는 형태가 물에 녹아져 있는 형태라는 의미로 이미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성분 화합물의 이성분 이온 결합 화합물들이 얘가 또 다른 예가 또 몇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전이금속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산화 상태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티타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가, 3가, 4가가 다 가능해요. 그럼 이놈들을 구별해야 되죠. 여기도 철이 있네요. 그죠? 철 2가, 3가 있고요. 뭐 4, 5, 6가까지 만들어지는데 흔한 건 2가, 3가 잘 만들어지고요. 구리 같은 경우 1가, 2가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코발트 같은 경우도 2가, 3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주석 같은 경우 2가, 4가가 존재하고요. 그럼 얘들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예요.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앞에다가는 금속을 고스란히 써주고요. 뒤에다가 그리스 로마 숫자로 3 가면은 3 써주고요. 2 가면은 숫자 2를 써주면 돼요. 그리스 로마 숫자로. 그 다음에 3 가면 짝대기 3개에서 3 써주면 되고요. 4 가면 이렇게 IV의 형태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이름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읽었던 뭐 소듐 클로라이드나 또는 뭐 염화나트륨하고 똑같은 방법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FeCl2 하면요. 그것만 읽어주면 염화 철1이 되죠. 그런데 FeCl3하고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 철이 얼마만큼의 산화 상태를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가로치고 표시해주면 돼요. 철 뒤에다가. 그래서 염화철하고 이렇게 세로로 두 개, 즉 2가를 표시해주면 되고요. 3가짜리는 이렇게 그리스 로마 숫자로 3을 써주면 됩니다.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몇 가의 염화철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2가의 염화철, 3가의 염화철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여기에는 가로에 있는 숫자는 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놈을 구별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아이오딘화 포타슘 명명 쓰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부터 써주면 돼요. 아이오딘화 I죠, 그죠? I 마이너스 이온이고요. 포타슘은 K 플러스 이온이에요. 그래서 둘 다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게 하려면 KI 써주면 될 거고요. 산화칼슘은 어떻게 돼요? 산소죠. 산소로부터 소를 떼내서 화를 붙인 거니까 산소 2가 마이너스랑 앞에 있는 놈은 칼슘 이온, 칼슘 2가. 그래서 CaO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 화학식을 쓰는 방법은 어떻게 쓴다고요? 요 위에 있는 놈들을 이온들을 대각선으로 내려주면 돼요. 그래서 산소에 있는 놈을 대각선으로 내리고요. 칼슘에 있는 걸 대각선으로 내려서 그러면 Ca2O2가 되겠죠. 근데 이온 결합 화합은 어떻게 써요? 최소의 정수비로. 그래서 2로 나눠주면 CaO가 되는 거고요. 브롬이나 갈륨이네요. 칼륨이 아니고. 갈륨은 GA죠. 그죠? 그래서 브롬이 나오면 Br. 그게 어떻게 돼요? 이온 음이온이 된 거죠. 그래서 Br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될 거고요. 갈륨은 3가짜리죠.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3가예요. 그래서 그죠? 쓰는 방법 어떻게 해요? 대각선으로 내려주면 GA하고 BR하고 갈륨이 3가였으니까 3을 오른쪽으로 내리면 GABR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쓰는 방법은 근데 최소의 정수비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상태로 써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성분 화합물의 명명법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는 거는 뭐냐면 전이금속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CuC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CuCl은 뒤에부터 있죠. 그래서 염화, 구리 있는 건 똑같아요. 대신 뭘 써줘야 된다고요? 구리가 전이금속이니까 구리의 산화 상태를 써줘야 돼요. 염화 이온이 마이너스 1가짜리니까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플러스 1가여야 되죠. 그래서 구리 뒤에다가 그리스 로마자로 1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HGO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떻다고요? 산소죠, 그죠? 산소가 화학 반응한 거니까 산화. 그죠? 앞에 있는 놈은 수은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수은도 1가하고 2가하고 두 가지 만드니까 어떻게 써줘야 된다고요? 산화, 수은 써주고 수은이 2가짜리죠? 왜냐면 산소가 마이너스 2가짜리니까 플러스 2가 돼야지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래서 산화, 수은, 가로치고 2가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 거는 F2O3 산화철 계열이죠. 산화철 계열인데 산화 상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소가 마이너스 2가짜리가 3개 있어요. 다 합치면 마이너스 6가예요. 그러면 철들이 2개가 플러스 6가가 돼야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죠. 하나당 얼마야 돼요? 플러스 3가. 그래서 플러스 3가 2개짜리에서 산화철하고 가로치고 철 그리스 로마자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산화망가니지 있는데요. 예전 이름은 망간이에요. 이산화니까 산소가 2개죠. O2 앞에 있는 망간 Mn 그러면 MnO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염화 납 돼 있는데요. 납부터 쓰면 되죠. Pb 그죠. 그 다음에 Cl 근데 염소가 몇 개 들어가요? 2가짜리예요. 염화이온은 마이너스 1가짜리니까 2개가 돼야지 2가가 되겠죠. 그래서 PbCl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로마 숫자가 불필요한 원소들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거밖에 안 만드는 경우.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1쪽에 있는 놈들 이런 놈은 플러스 1가만 만들어요. 그래서 리튬, 소듐, 포타슘 이런 놈들은 다 1가만 만들고요. 다른 건 2가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플러스 1가만 만든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가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놈이냐면 EA족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그 맨 밑에 있는데요. 이게 특이하게 아연이 그래요. 아연이 플러스 2가만 만들어요. 다른 건 안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그리스 로마 숫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될 거고요. 플러스 3가만이 가능한 금속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알루미늄. 앞에서 갈륨 얘기할 때 보통 3가 잘 만들어진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알루미늄은 특이하게 3가 만들어져요. 이유는 갈륨 같은 경우는 디오비탈 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전자를 상대적으로 잘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알루미늄은 디오비탈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원자번호 13번이거든요. 12번이 마그네슘이에요. 앞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해요? 앞에 에소비탈 영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3가니까 그거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개수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네온하고 똑같아요. 알루미늄 3가가 되면. 네온은 화학 반응 안 하지요. 알루미늄 전자를 뺏기는 게 네온보다 전자를 잘 안 뺏겨요. 그러면 안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3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은 같은 경우는 전이금속인데요. 플러스 1가만 되냐면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1가만 나와요. 왜냐면 2가가 잘 안 만들어져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2가가 뭐 아까 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냐면요. 아까 철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철이 2가, 3가만 보통 많이 알려져 있고요. 4, 5, 6가는 안 알려져 있죠, 보통. 근데 4, 5, 6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철은 보통 2가, 3가만 보죠. 이유는요. 4, 5, 6, 철 4, 5, 6가를 만드는 거는 특수한 실험 장비가 있어야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죠. 근데 그거보다는 은이 이가로 되는 거는 좀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은은 보통 일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AG, CL 하면 염화은 하는데 이런 경우도 예, 그리스 로마 숫자를 잘 사용하지 않죠. 이제 이가일 경우는 이제 그때는 반드시 써야 돼요. 근데 이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냥 일가로 보면 됩니다. 아연은 이가가 만들어지니까 이가 쓰면 되고요. 그죠? 아, 3가도 있어요. 전이금속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놈 있죠. 예를 들면 스칸듐 같은 거. 그죠? 그런 놈들도 플러스 3가만 만드는데 흔한 원소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3가는 알루미늄만 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성분 화합물의 명명법 한 번 더 나오는데요. COBr2 돼 있어요. 그죠? CO는 코발트고요. 그 다음에 브롬은 뒤에 있는 놈은 브로민. 그죠? 그래서 이름은 어떻게 돼요? 브롬이나 코발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번은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게 CaCl2예요. 아 잠깐 브롬이나 코발트를 쓸 때요 주의해야 되는 건 코발트는 어떻다고요? 전이금속이죠. 그죠? 스칸디움, 티타늄, 바나듐, 크롬, 망간, 철, 코발트 그죠? 그래서 7번째 있어요 전이금속에. 그래서 요거는 산화 상태를 써야 돼요. 여기 보면 브롬하이온이 마이너스 1가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2가죠. 그죠? 그래서 코발트 뒤에다 2가 써야 되고요. 2가하고 3가가 안정적이에요. 코발트 같은 경우. 칼슘은요? 하나밖에 안 만들죠? 2가짜리 하나밖에 안 만들어요. 그래서 염화, 칼슘 이렇게만 써주면 되고요. 뒤에 있는 놈은 산화알루미늄 계열이죠. 뭐 산화알루미늄이죠. 뭐. 그죠? 산소, 소를 떼내고 화 바꾸면 산화, 앞에 거는 고산 있으면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은 산가만 만들어요. 그래서 산화알루미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밑에 보면요. 염화 크롬 어떻다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크롬 같은 경우 이제 그 전이금속으로 보면 네 번째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산화 상태를 2가서부터 6가까지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안정적인 거는 2가하고 3가 가장 안정적이죠. 3가 가장 안정적이고요. 6가 크롬까지 가능해요. 6가 크롬은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3가로 돌아오는 경향성을 갖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놈을 산화시켜요. 왜냐면 전자를 빼서 6가에서 3가가 되려면 전자를 채워야지 양의 숫자가 이렇게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를 잘 뺏어와요. 전자를 뺏어오면서 이제 다른 놈을 이제 돌연변이 같은 것들을 일으키면서 이제 발암물질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한 산화제들은요, 그런 발암성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놈의 이름은 염하니까 Cl, 크로뮴은 CR이죠. 그죠? 그래서 CR, CL 하고서 염화이온은 마이너스 1가짜리니까요. 여기서 크롬이 3가니까 3개 집어넣어야겠죠. CR, CL3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아이오딘이나 갈륨 앞에서 본 것 같은데 그죠? 네, 아이오딘이나 I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갈륨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산가만 만드는 걸 보면 돼요. 왜냐면 여기 이제 알루미늄 아래쪽에 있는 놈들이니까 그래서 GaI3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이성분 화합물의 명명법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이온 결합성 물질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양이온이 한 가지밖에 안 만들어지는 경우, 다른 하나는 양이온이 두 가지 이상 만들어지는 경우. 두 가지 이상 만들어지는 경우는 전이금속이죠. 전이금속들이 이제 두 가지 이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놈들은 금속의 산화 상태를 결정을 해야 돼요.
산화 상태를 결정을 하고 금속의 뒤쪽에다가 가로 써서 그리스 로마 숫자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인 양이온과 음이온을 만드는 것들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금속이온을 만드는 거 보게 되면 아까 1A족은 1가 플러스 만든다 그랬죠? 그죠? 예, 그렇게 보면 돼요. 뭐 초산화물도 만들긴 하는데 그죠?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드문 특별한 장치에서 만드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플러스 1가 만든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2A족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2가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끝에 보면 7A족이 있는데요. 17족. 이거는 할로젠 화합물들인데요. 마이너스 1가 만들죠. 그 다음에 6A족 이런도 어떻다고요? 마이너스 2가짜리를 만들죠. 그죠? 그래서 산소 하면 산화이온, 황화이온 이렇게 되겠죠. 질소는 어떻다고요? 마이너스 3가짜리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놈들하고 결합해서요? 앞에 있는 놈들 1A족하고 2A족하고 결합하면 마이너스 3가짜리를 만들지요. 그 다음에 인도 뭐 가능하긴 한데요. 1A족하고 결합하면 뭐 잘 만들어요. 3가짜리, 3가 마이너스겠죠. 요 질소 밑에 있는 놈.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3A족 여기 붕소가 지금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3A족 여기 비어있는 알루미늄 위에 칸이 붕소예요. 여기 대각선 아래로 있는 놈들이 중금속이에요. 오른쪽 위쪽에 있는 놈들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이온을 띠고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놈들은 플러스 이온을 띠죠. 특징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서 보면 오른쪽에서 안으로 주기표상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어떻게 돼요?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양이온도 비슷해요. 양이온도 주기표상에서 보면요. 바깥쪽에서 1A족부터 들어오면 양이온의 전하량이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포타슘 1가, 그 다음에 칼슘 2가, 그 다음에 여기 스칸듐이 있는데 스칸듐이 3가 만들어요. 흔하진 않지만. 그 다음이 요 옆에 있는 놈이 티타늄인데요. 4가가 만들 수 있어요. 2, 3, 4가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여기 바나듐이 있는데요. 이게 5가가 돼요. 그죠? 마찬가지 3가가 안정적이긴 한데 5가가 돼요. 크롬도 2가, 3가 있는데 6가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 가면 갈수록 전하량이 증가하죠. 망간은 7가까지 가능해요. 철은 그럼 8가가 돼야 되는데 철은 8가가 현재까지 못 만들었어요. 불안정하다는 의미죠. 너무 전하량이 커요. 원자번호 26번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양성자가 26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자를 잡는 힘들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래서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현재까지 못 만들었는데 어떻든 간에 오른쪽 가면 갈수록 전하량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성은 갖는 거는 맞아요. 대신 전이금속은 다르게 어떻다고요? 1가하고 2가짜리 굉장히 2가하고 3가짜리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철 보면 되죠. 뭐 철 2가하고 3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망간도 그렇고요. 망간은 2가하고 4가가 안정적이에요. 크롬 같은 경우 2가가 3가고요. 그 다음에 구리는 2가가 좀 많이 안정적이죠. 1가보다는. 근데 어떤 1가는 뭐 좀 잘 만들어지는 편에 속하고 특이하게 여기는 아이언이 있죠. 아이언이 2가 만들어요. 특이하죠. 카드뮴은 그럼 2가 만드냐면 카드뮴은 아니에요. 카드뮴은 4가도 만들 수 있어요. 뭐 불안정하긴 하지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은이 또 특이하죠. 그죠? 은이 1가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2가는 잘 안 만들어요. 구리하고 반대죠. 그 위에 있는 거. 그렇고요. 갈륨은 3가를 만들죠. 뭐 다른 산화 상태도 가능한데요. 뭐 이제 3가 잘 만들어져요.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들이 살펴봤던 것들 중에 1A족하고 2A족하고 알루미늄하고 아연은 반드시 요거만 만들고요. 나머지 은하고 카드뮴하고 갈륨은 주로 이제 요 놈이죠. 주로 요 놈게 만들고요. 근데 다른 게 가능은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이고 지금 여기 이제 파란색이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놈들은 사실 산화 상태가 여러 개, 쉽게 만들어지면서 여러 개죠. 뭐 철, 이가, 삼가 보면 되겠죠. 뭐. 그리고 여기 있는 음이온들은 이제 단원자 이온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 2-5에 보면요. 일반적인 다원자 이온들이 있는데요. 앞에서 봤던 다원자 이온들이죠. 그죠? 앞에서는 우리가 단원자 이온들 살펴봤고요. 여기 있는 놈들은 여러 개의 원자들이 뭉쳐서 이온을 띠는 경우인데 뭉쳐져 있는 경우가 안정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요. 특이하게 수은 같은 경우 이게 수은 Hg2 2가 플러스는 수은 1가짜리예요. 근데 이렇게 밝혀진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뭐 얼마 안 됐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몇십 년 안 됐어요.
근데 화학이라는 게 뭐 근대 화학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됐으니까요. 뭐 그 기준을 보면 얼마 안 됐어요. 하여간에 특이하게 수은이온은요, 일가하고 일가 양이온끼리 같이 둘이 같이 다녀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요것만 그래요.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그래서 요거는 Hg2 이가 플러스라고 표현을 씁니다. 원래 최소의 정수비였으면 만약 여기 염화이온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Hg2Cl2라고 쓰는 게 바른 표현이 됩니다. 그죠? 원래 이온 결합화합물은 어떻게 써야 돼요? NaCl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얘는 NaCl하고 똑같이 거기다가 비교하면 Na2Cl2처럼 쓰는 것처럼 되는데 그 이유가 Hg 플러스 이온이 혼자 안 다녀서 그래요. 저렇게 둘이 같이 다녀서 Hg2 플러스라고 쓰고 마찬가지로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들어도 Hg2Cl2라고 써야 돼요. 뭐 HgCl이라고 썼다고 해서 사실 뭐 틀렸다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예전 책들은 그냥 HgCl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이온 같은 경우 암모늄이온, 암모늄 계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가 양이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질산하고 질산. 이 기준이 뭐냐면 질산이온이에요. 여기 수소를 붙이면 HNO3인데 여기 질산이에요. 수소 이온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NO3 마이너스 이온이 되죠. 왜냐면 H 플러스 이온이 빠졌으니까요. 요거의 이름은 고스란히 써서요. 질산 이온 이렇게 써주면 돼요. 산소가 하나 작아지면 R을 붙여요. 아질산 이온. 이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명명법 할 거고요. 황산도 똑같아요. H2SO4가 황산이에요. 수소이온 다 떼놓으면 뭐가 돼요? 황산이온. SO4 수소가 두 개 붙어 있었으니까요. 이가 마이너스여서 황산이온. 그 다음에 산소가 하나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아황산 이온 이렇게 되겠죠. 수소가 하나가 떨어진 놈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냐면요. 앞에 있는 수소는 여기 양이온으로 떨어질 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요. 뒤에부터 읽으면 돼요. 황산 이온에 뭐가 붙었다고요? 양이온 붙은 것처럼 그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황산 양이온 그대로 읽죠. 그래서 황산 수소 근데 이 상태가 이온이에요. 그래서 황산 수소 이온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밑에 있는 OH기는 수산화기온, 수산화이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CN-는 우리가 사이안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로부터 만들어지냐면요. 사이안화 수소로부터 만들어져요. 그래서 수소이온이 떨어지면서 사이안화 이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인산 똑같죠. 뭐 인산으로부터 만들어지죠. H3PO4 수소가 3개 있고요. PO4가 있어요.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죠. 그게 인산이에요. 근데 그게 다 수소이온이 다 떨어져 나가면 인산이온이 되는 거고요. 수소이온이 남아있으면 하나 남아있으면 인산 수소 두 개 남아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인산 H2라고 쓰잖아요. HH 안 쓰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숫자를 읽어주면 돼요. 인산 이수소 요거는 수소가 두 개 있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탄산이온이 있는데요. 탄산은 H2CO3가 탄산이거든요. 수소이온 두 개가 제거가 되면 탄산이온 수소가 하나 남아있으면 탄산수소이온. 그리고 관용명으로 요 놈은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중탄산이라는 표현 많이 써요. 소다수라고 하는 그죠? 뭐 그런 것들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놈은 HCO3- 이온 이게 왜 그러냐면요. 탄산 이온에다가 수소 이온을 집어넣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려고 하면요. 탄산까지 보내려면요. 수소이온이 두 개가 필요해요. 수소이온을 두 개를 집어넣어야지 탄산이 하나 나오는데 옛날에 잘 모를 때 그죠? HCO3- 이온 여기에다가 수소이온을 두 개 집어넣었더니 이산화탄소가 두 개씩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이라는 게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탄산이온이 만들어지는 놈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염소산 계열은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CH3CO2- 이온 이렇게 표현도 해요. 왜냐하면 C2H3O 이가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가 만약에 안 보이게 되면 다른 물질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CH3CO2- 이온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아세트산 이온 이렇게 되겠죠. 또는 이렇게도 써요. 그 다음에 과망간산 이온 MnO4- 이온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크롬산 이온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여기 크롬이 두 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크롬산 이온은 크롬이 하나 있는 거 아래 있는 놈하고 위에 있는 놈은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해요. 농도 따라서. 뭐 하여간에 뭐 시약으로 만들어지는 게 저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2 이가 마이너스 이거 산화이온 아니에요. 산화이온은 산소의 이가 마이너스죠.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소하고 화학결합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이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놈들은 과산화이온 뭐로부터 만들죠? 과산화수소에서 수소 이온을 각각 떼내면 과산화이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옥살산이 있는데요. 옥살산 사이오황산기 있는데 요거는 옥살산은 독성물질 중에 하나죠. 그죠? 요게 이제 그 탄수하고 탄수하고 화학 결합되어 있고요. 각 탄소에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뭐 사이오황산도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여러분들 교재에 좀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기억을 해둬야 될 거예요. 다음은 다원자 이온을 갖는 이온 결합 화합물 되어 있는데요. 다원자 이온을 갖는 이온들은 대부분 산소산 계열이에요. 어떤 원소에 산소가 붙어 있고 거기에 수소가 붙어 있게 되면 이놈들 특징이 수소 이온을 잘 내요. 수소 이온, 즉 양이온을 잘 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산소산 계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산소가 두 종류 있게 되면 많은 게 기준 물질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거 뭐 있었냐? 황산. 그죠? 황산은 황에 산소가 붙어서 산을 만드는 게 두 종류인데요. 황산, 그 다음에 산소가 하나 작아지면 아황산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염소산 계열. 산소산 계열은 이름 쓰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요. 가운데 있는 놈의 원래 원소의 이름을 그대로 써요. 황이면 황 그대로 쓰고요. 만약에 염소면 어떻게 쓰면 된다고요? 염소산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요. 질소예요. 질소는 원래 어떻게 쓴다고요?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면 질소, 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질산이라는 이름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마치 물처럼. 그죠? 뭐 우리 염화나트륨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놈은 그대로 그냥 질산을 써요. 그래서 HNO3가 질산이죠. 산소 하나 작아진 뭐라고요? 아질산. 세 종류 이상 가능한 경우 주로 이제 어떤 놈들이냐면 그 할로젠 화합물들. 그죠? 그래서 3주기 이상에 있는 할로젠 화합물들 예를 들면 염소라든가 브로민이라든가 아이오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가능한데 기준은 뭐냐면요. 이름 붙이는 거는 위에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기준이 산소 3개짜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거보다 많아지면 국무는 과를 쓰고요. 영무는 하이포를 써요. 국무도 똑같이 하이포를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HCl5 하게 되면 하이포 R을 붙여서 하이포와 염소산, 산소가 하나 많아지면 하이포와 염소, 하이포와 염소산이 가장 작은 거라고 그랬죠. 그럼 하이포를 떼내고 나면 아염소산, 그 다음에 HClO3가 되면 염소산, 산소가 하나 많아진 HCl5 하면 과염소산 이렇게 되고요. 이온이 되면 우리 국문은 그대로 쓰면 돼요. 뒤에다 이온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뭐 과염소산에서 수소이온이 떨어지면 과염소산 이온, 염소산이 수소이온 떼내면 염소산 이온, 뭐 하이포와 염소산이 만약에 수소이온이 떨어지면 하이포와 염소산 이온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영문은 좀 복잡해요. 영문은 RC 엑시드를 쓰죠. 산으로 얘기할 때는. 그래서 크로릭 엑시드 이렇게 되고요. 산소가 하나 작으면 크로스 엑시드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뭐 두 가지 이상 만들면 두 가지는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그 이상 만들게 되면 많은 거는 과를 쓰죠. 그 영문으로는 퍼를 써요. 퍼크로릭 엑시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작은 거는 그 앞에 그 국문을 얘기했을 때 아염소산이 크로러스 엑시드라고 그랬죠. 하이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하이퍼 크로러스 엑시드 이렇게 해주면 돼요. 대신에 이제 이게 이온이 되면 이름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산하면요 AT로 바꿔요. 그래서 크로레이트 이렇게 되겠죠. 염소산 이온은 크로레이트 이렇게 되고요. 아염소산은 크로라이트로 바꿔요. 그래서 이름이 국문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국문만 하면 아마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국문 위주로 보면 될 거예요. 다원자 이온을 갖는 화합물에 명명되어 있어요. Na2SO4 뒤에 있는 게 황산기죠. SO4-2가 그죠? 그래서 황산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나트륨 또는 소듐. 이제 소듐으로 바꿔야죠. 뭐 요즘 그렇게 다 바꿨으니까요. 그래서 황산, 소듐 이렇게 써주면 돼요. B번은요. KH2PO4 돼 있어요. 맨 뒤에 있는 PO4가 뭐라고요? 인산기죠. 아까 외우라고 했어요. 그거 외워야 됩니다. PO4 3가마이너스 인산기예요. 인산기 앞에 뭐가 있어요? H2가 있는데 이 놈은 뭐라고요? H 플러스로 떨어져 나가는 놈이죠. 이온으로 보면 돼요. 근데 두 개가 있죠. 인산, 이수소 앞에 건 뭐예요? 포타슘. 인산, 이수소, 포타슘 이렇게 주면 되고요. 10번은요. 이거 질산이죠. 그죠? NO3 질산이온이에요. 질산, 철인데 철은 어떻게 해요? 철은
전이금속이니까 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 산화 상태를 표시해 줘야 돼요. 질산이온 통째로 NO3가 전체가 마이너스 1가짜리 그게 3개가 있으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철이 3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질산철, 철 옆에다가 그리스 로마 숫자로 3. 그 다음에 수산화 망가니즈 돼 있죠. 그죠? 수산화 망가니즈 돼 있는데 수산기가 마이너스 1가짜리죠. 2개 붙었어요. 그러면 망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플러스 2가. 수산화 망가니즈하고 그리스 로마 숫자로 2 써주면 되고요. Na2SO3 SO4가 황산기였죠. 산소가 줄었죠. 아황산이에요. 아황산 소듐. 그 밑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탄산기죠. 탄산기 앞에 소듐 붙었어요. 탄산 소듐 요즘 되겠죠. 2번 다음 체계명으로 나타나는 화합물의 화학식을 써라 되어 있는데 탄산, 수소, 소듐 뒤에부터 쓰면 돼요. CO3 앞에다가 수소 붙이고 앞에 NaH, CO3 과염소산 세슘 염소산이 ClO3였죠. 그죠? 과염소산이니까 하나 더 많아요. 산소가 ClO 퍼 세슘 앞에 붙여주면 되죠. 그죠? CsClO4 이래주면 될 거고요. 하이퍼 염소산 어떻다고요? 하이퍼는 가장 작은 놈이죠. 산소 그죠? 0개, 1개짜리. 그래서 ClO가 맞고요. 앞에 뒤에 소듐 있으니까 NaClO 또는 NaOCl 이렇게 써주면 되죠. NaClO라고 써도 돼요. 그 이유는 이 표기할 때요. 금속이온을 앞에 쓰고요. 이온 결합하면 이렇게 써요. 금속이온을 앞에 쓰고 뒤에 덩어리는 원래 쓰는 기준이 뭐냐면요. 그 알파벳 순으로 써요. 그러면 C가 앞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ClO라고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NaOCl도 많이 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트륨 이온이 그러니까 소듐 이온이 어디 가서 붙어요? 이놈 양으로 하전돼 있기 때문에 음으로 하전돼 있는 가서 붙죠. 산소가 음으로 하전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써요. 둘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고 둘 다 자주 쓰죠. D번은요. 셀레늄, 산, 소듐 돼 있어요. 셀레늄을 그대로 쓰고 뒤에 산 붙였죠. 이건 뭐라고요? 산소산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SeO4 하고서 앞에 Na2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죠? 이게 왜냐면 셀레늄 어디 밑에 있는 놈이냐면 황 밑에 있는 놈이에요. 황 아래에 있는 놈. 그 황산이 SO4였죠. 그래서 얘도 SeO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까지요. 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브로민과 포타슘 돼 있는데 브로민 산 포타슘 그죠? 염소산하고 똑같아요. ClO3가 염소산 이온이었죠. 브로민산 이온은 어떻게 돼요? BrO3 그죠? BrO3 마이너스 되고요. 요게 이온이고 포타슘은 K 플러스 그래서 K 쓰고 BrO3 이렇게 써주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써주면 돼요. 이성분 공유화합물 이름 쓰는 방법 되어 있는데요. 이게 쓰는 방법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앞에서 봤던 우리 그 염화나트륨 있죠? 그거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원소에 화 붙인다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소 있는 놈 그대로 써요. 그러면 앞에서 보면 NaCl 보면 뒤에 있는 거 화로 붙였잖아요. 염화, 나트륨 이렇게 썼죠? 그거하고 똑같이 써주면 돼요. 다른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산화질소 계열 하게 되면요. 산소하고 질소하고 화합물을 만드는 건데 이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럼 이놈들 이름 어떻게 붙여요? 앞에 숫자를 붙여요. 원소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N2O, NO, NO2, N2O3 뭐 이거에도 굉장히 많은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거 이제 통칭해서는 그렇게 해요. 산화질소 계열. 그죠? 다 산화질소 종류죠.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요. 개수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N2O 하면 어떻게 돼요? 산소 하나죠. 1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산화, 질소가 2개 있으니까 이질소. 그 다음에 산화질소. 그 다음 건 어떻게 해요? 산소가 NO2니까 이산화질소. 그 다음 건 3산화 이질소, 4산화 이질소, 5산화 이질소. 그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영문 표기법은 뭐 구분하고 비슷한데요. 다른 거는 그리스 접두어를 써요. 접두사로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 할 때 모노, 두 개면 다이, 세 개면 트라이, 테트라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뭐 국문 위주로 했었으니까요. 그죠? 그냥 이렇게 1, 2, 3, 4, 5, 6, 7, 8 넣어주면 돼요. 영문 표기법 뭐 상식이니까 간단히 볼까요? 이게 모음이 겹쳐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 빼죠. 그죠?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영문은 앞에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국문명 중에 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일산화탄소. 관용명이에요,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산화탄소인데
일산화탄소 계속 썼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그냥 씁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이렇게 되는데요. 영문 이름도 똑같아요. 영문 이름 대신 이제 앞에 붙어 있죠. 앞에 있는 놈 대신 원소를 그대로 쓰죠. 그래서 카본, 뒤에 있는 거는 옥사이드인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카본 모녹사이드. 원래 모노옥사이드인데, 그죠? 이 이제 몸이 충돌을 하면 하나를 빼고서 써서 모녹사이드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일반 명칭 사용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물하고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뭐 포스핀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포스핀은 pH3, 암모니아는 NH3, 물은 뭐 H2O 다 알죠. 그 다음 이성분 공유 화합물의 형태되어 있는데요. 다음 화합물을 명명하라. 조금 전에 봤던 분자성 물질이죠. 인, 비금속, 염소도 비금속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다 화 붙여서 개수 써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름이 어떻게 돼요? CL이 염화죠. 그죠? 염소였던 놈이 염화로 바뀌니까, 그죠? 근데 숫자가 5개 있으니까 5염화인. 아래에 있는 놈은 어떻게 돼요? 3염화인. 그 다음에 SO2는 이산화 황 이렇게 해주면 돼요. 6폴롤이나 황 어떻게 해요? 뒤에 화학식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요? 뒤에부터 봐야 되죠. 황 S예요. 플로린이 6개래요. S, F 밑에다 6개. SF6. 삼산화 황 S 쓰고요. 산소 쓰고요. 산소가 3개죠. SO3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산화탄소 CO2죠. 뭐 이거는 그죠? 네, 그렇게 보면 돼요. 이성분 화합물을 우리가 볼 때 금속이 있는가 봐서 이제 이온성 물질인지 아닌지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있으면 금속에 이제 해당해서 이제 이름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양이온이 하나만 만들면 그냥 써주면 되고, 양이온이 2가지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놈, 철 같은 놈들, 그런 놈들은 그리스 로마 숫자로 써주면 되고요. 금속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비금속끼리 결합해 있으면 그냥 접두사 써서, 그죠? 1, 2, 3, 4, 5, 6, 7, 8을 접두사로 써서 이름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성분 화합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다원자인가 아닌가 먼저 봐야죠. 그죠? 다원자해서 앞에 있는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뭐 산수산 계열이면 산수산 명명법을 따라가서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탄화수소 화합물은 이름을 다르게 써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유기화합물 해갖고요. 이름을 아예 따로 붙여요. 그 이유는 지구상에 현재까지 알려진 그런 화합물들 중에 70% 이상이 유기물이에요. 30%가 무기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더 알려지지 않은 화합물까지 다 합치면 유기물이 훨씬 많죠. 그래서 유기물의 명명법은 새롭게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그 유기물 내에서의 명명법을 새롭게 합니다. 다양한 유기화합물의 명명법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화합물의 명명법 P4O10 어떻게 된다고요? 뭐 그대로 읽어주면 되죠. 뭐 산소 10개죠. 10 산화 4인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체계명으로 나타난 화합물의 화학식 쓰라 되어 있는데 플로린이나 바나듐이 V거든요. 근데 5가네. 그죠? 그럼 플로린 몇 개 붙었다고요? 플로린은 1가 마이너스밖에 안 돼요. 5개 붙어야겠죠. 뭐 VF5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 플로린화 산소 어떻게 될까요? 이산소요? O2F2 그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산이 있는데요. 분자성 물질인데 물에다 집어넣어서 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죠? 염화수소 HCl이라는 놈이 원래는 상온에서 기체예요. 그죠? 그러면 HCl을 앞에서 왔던 그 질소산화물처럼 읽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읽는다고요? 염소를 화로 바꿔서 앞에 있는 놈 그대로 쓰면 염화수소 이렇게 되죠. 그죠? 얘를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산성이 돼요. 산성 띠죠? 그럼 어떻게 이름이 되냐면 이렇게 수용액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산성을 띠는 놈은 산을 붙여요. 그럼 염화수소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관용명으로 염산이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하나수소산도 마찬가지예요. 사이하나이온에 수소가 붙어 있어서 사이하나수소 물에 집어넣으면 산. 그 다음에 H2S도 마찬가지죠. 황화 원래대로 하면 이수소인데 이를 생략을 해요. 이유는 황화수소가 이거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생략해서 황화수소 이렇게 씁니다. 물에 집어넣으면 황화수소 산. 산성을 안 띄면 어떻게 쓰죠? 수 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물에 넣으면 뭐가 돼요? 과산화수소 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독제로 쓰는 게 그거죠. 순수한 과산화수소는 안 팔죠. 그죠? 왜냐하면 폭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판되는 것 중에 화학시약으로 시판되는 것도요, 50% 정도, 70% 정도까지밖에 안 팔아요. 이유는 그 이상 되면 잘못하면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이상의 순도를 필요로 하면 50에서 70%짜리 과산화수소를 사갖고요, 정제를 해요. 대신 주의를 해야 되죠. 터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산을 안 띄면 수 붙이고요. 물에다 집어넣어서 산 띄면 산 써주면 돼요. 앞에서 봤던 산수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예를 들면 염소. 여러분들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HClO3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HClO3가 염소산이 가운데 있는 고산에 써서 염소산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산 형태죠. 이거 염소산 이 이온화가 되면 염소산 이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하나가 산소가 많아지면 뭐라고요? 과염소산. 산소가 하나 작아지면 아염소산. 산소가 아염소산보다 하나 작으면 하이포를 쓴다 그랬죠. 하이포와 염소산. 간혹가다 하이포와 염소산에서 R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래 쓰는 게 바른 표현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면 몇 가지 있는데 뭐 질산, 아질산, 황산, 아황산, 인산, 아인산, 아인산도 있어요. 아인산은 어떻게 될까요? 산소 하나 작은 거죠. H3PO3 이게 아인산이에요. 여러분들 교재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뭐 뒤에가 뭐 간혹가다 연습 문제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세트산은 이제 다른 놈이에요. 원래 유기산이죠. 그죠? 예, 탄화수소로 되어 있는 놈. 근데 여러분들 교재에 많이 나와요. 근데 특징적인 거는 HC2H3O2라고 적죠. 이거 왜 저렇게 쓸까요? 앞에 있는 수소는 양이온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뒤에 있는 수소 3개는요, 양이온이 물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놈하고 뒤에 있는 놈하고 성질이 달라서 이렇게 구별해서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면 이제 수소 이온만 떼내기 위해서 쓰기가 좀 편하겠죠. 또는 어떻게 쓰냐면 CH3CO2H 이렇게 쓰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런 경우 맨 뒤에 있는 수소를 떼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명법까지 살펴봤습니다.